오염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용해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해 물질이 뭐냐면 뭔가를 녹이는 물질이죠. 그죠? 물처럼 뭔가 다른 걸 녹이는 게 용해 물질이라고요. 용해 물질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벤젠. 어. 어디 들어있는지 옆에 출처 한번 보세요. 출처. 조미료, 향료, 시리얼, 시판 식수, 치약, 아이스크림, 껌, 바세린, 비누, 요구르트, 젤리, 캔디. 먹을 게 없죠? 왜 이런 게 들어가냐면 이런 걸 공장에서 만들 때 그 기계를 닦을 때 벤젠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제품들은 다 오염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향수 나오죠, 그죠? 나중에 또 이제 설명 나올 건데 얘가 몸에 들어오면 여기 흉선에 쌓이게 되면 여기에 장우충이 기어 들어가지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불러와요. HIV, 에이즈. 에이즈가 동성애 관계 에이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벤젠하고 장우충이 에이즈를 만들어요. 근데 의학적인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나타나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암하고 굉장히 비슷해 가서 암 걸린 사람들이 이 에이즈도 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혈액検사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훌다 박사의 싱크로메타에서는 이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프로필 알코올, 아까 소독 알코올이라고 그랬죠. 병원 가면 이제 주사 놓을 때 우리 알코올 소독하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자, 어디 들어있을까요? 화장품. 왜냐하면 방부제로 쓰기 위해서. 모든 화장품에 프로필 알코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샴푸, 헤어스프레이, 또 구강 세척제, 또 면도용품. 하여튼 이런 데 다 프로필 알코올이 다 들어있는데 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독소예요. 장우증과 함께.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라고 이제 곰팡이 독소가 있는데 얘네가 간에 가서 쌓이면 간을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간이 이 프로필 알코올 해독을 못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얘네가 이제 장우충을 도와가지고 성충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프로필 알코올이 장우충의 막을 녹여서 성충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아까 장우충이 우리가 사람이 숙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충이 될 수가 없는데 이 프로필 알코올 때문에 장우충이 우리 몸에서 성충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뭐 제품 같은 거 살 때 뒤에 이제 뭐 들었는지 그 성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옆에 보면 프로페놀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이소프로페놀, 이소프로필 알코올, 러빙 알코올 이런 등등 이름으로 뒤에 적혀가 있어요. 암 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필 알코올을 접촉을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드 알코올, 우리 메탄올이라고 하죠. 역시 공장의 기계를 소독할 때 이 메탄올을 써요. 에탄올은 우리 몸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주정 알코올이라 가지고 우리 술을 만들어 먹는 재료인데 에탄올로 소독하면 되는데 이 메탄올로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옆에 보면 뭐 통조림이나 포장제품 이런 음식인데 메탄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역시 이제 이 메탄올이 췌장에 쌓이면 췌장 흡축을 불러들여서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탄올이. 그리고 이제 자일렌하고 톨루엔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뇌에 가서 많이 쌓여가지고 뇌에 가서 쌓이면 여러 가지 기생충을 불러들여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밑에 이제 중금속 종류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책에는 몇 가지 안 적었는데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중금속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은이죠, 수은. 수은. 특히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말감, 중치 때 온 아말감. 거기가 가장 큰 수은의 출처예요. 의사들은 이게 이제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동영상 온라인에서 못 보실 테니까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동영상. 그 아말감에서 수은 증기 나오는 거 동영상 있어요. 지우개로 문 뗐는데 수은 증기가 푹 부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도 이 아말감 제거해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수은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만 하고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우리 다 모유 수유를 했는데 다 아토피가 심하게 앓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와이프 제에 아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그 카페지기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토피를 심하게 하니까 애기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말감 없애자. 그래서 레진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딱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애기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어린애들 모유 수유하는데 아토피가 생기면 치아금속을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산모한테 치아금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외에도 출처가 옆에 또 많이 있죠, 그죠? 신장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면역계를 우리 파괴를 해요. 이 수은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에서 한때 그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했었어요. 그 공장에서 수온을 강에다 버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뭐 대량으로 죽고 병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카드뮴 가볼게요. 카드뮴도 이제 금속 치약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임산부가 또 흡연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카드뮴을 해가지고 태아한테 또 치명적이라고 해요. 밑에 또 이제 탈륨도 역시 수원 충전 금속 치약. 탈륨은 특히 이제 다리를 마비시켜요.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탈륨 가능성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납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할 때 꺾이게 되면 그 꺾이는 부분을 연결하는 이런 작은 파이프를 대잖아요. Y자, T자, 기역자 이런 거. 여기서 녹이 많이 흘러나와요. 뭐 몸에 안 들어오면 안 좋다는 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금속이 몸에 들어와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옆에 정상이나 이런 거 이제 천천히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리도 역시 이제 수도 파이프 같은 데서 나오고, 지하 충전, 음, 이런 데서 나오고요. 알루미늄 특히 이제 통조림, 이런 데서 많이 묻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반 소금이 이제 굳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첨가한다 그래요. 알루미늄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기억력 감퇴나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치매 환자도 보면 뇌에 알루미늄이 많이 쌓여가 있어요. 그다음 니켈은 뭐 이제 좀 찔리긴 하네요. 담배에 나와 있는 담배. 그리고 이제 기금속. 나중에 금도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제 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매실주에 그 금가루 넣어가지고 막 나온 제품도 막 있고 있던데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금을 먹으면 췌장으로 가요. 췌장에 쌓여서 당뇨병을 유발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이나 자궁에도 쌓여요. 금도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속이 아니에요. 미네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소와 마찬가지인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금속 여성분들 착용하고 있으면 피부를 통해서 금이 계속 몸에 흘러 들어가요. 금속 안경테도 그렇고. 예? 은? 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은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은도 중금속이죠. 자, 금까지 얘기했고 이제 곰팡이 독소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우리가 먹는 곡류나 이런데 뭐 견과류나 여기 곰팡이 독소가 묻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곰팡이 독소가 곰팡이는 뭐 열을 가면 죽지만은 이미 곰팡이 독소는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쌀 이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장에서 주스 같은 거 만들 때 뭐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사과 속에서 뭐 하나가 딱 썩었다. 그러면 그 주스 전체를 다 곰팡이 독소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주스 같은 거 보면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골라낸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상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과일이나 야채에서 이렇게 상한 부분은 드시면 안 돼요. 다 도려내야 돼요. 특히 곰팡이 독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곰팡이 독소가 간에 쌓이게 되면 간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독소나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우리 온몸에 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이 곰팡이 독소. 곰팡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해독을 시켜줘요. 곰팡이 독소를. 그래서 그 미국의 닥터 클록스터에 보면 비타민 C 가루로 나와 있는 걸 팔아요.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저도 그거 사다가 뭐 조금씩 다 이제 비타민 C 가루여가지고 해독시켜서 먹고 그랬는데 몸에 집에 굉장히 아픈 분 있으면 음식 그렇게 해서 드셔야 돼요. 비타민 C 가루 넣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타민 C 자체가 백혈구에 먹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해요. 곰팡이 독소 얘기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다음 밑에 이제 다른 독성 물질 섬유유리 그 오래된 집에 보면 벽 같은 데 갈라진 틈이나 이제 보면 거기서 이제 섬유유리 같은 게 자재에서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호흡하면 들어가서 폐에 박혀버려요.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면 아주 이도 문제죠, 그죠? 옛날 건물 보면 천장에 이제 네모난 합판 구멍 뽕뽕뽕뽕 나와 있는 하얀 거 그걸로 천장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게 성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제거 못해. 그 전문가가 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 판넬이 이제 성면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섬유유와 같이 이제 기관지나 폐 이런 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성면도 들어가면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폐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 성면이. 그 다음 이제 밑에 프레온. 프레온은 뭐냐면 냉장고, 에어컨, 이제 냉매죠. 가스. 만약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좀 온도가 좀 잘 안 떨어져서 냉장고 이제 냉매를 보충을 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프레온이 계속 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훌다 클락 박사는 가장 나쁜 독소로 이 프레온을 꽂아요. 왜냐하면 이 프레온이 다른 독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프레온이 있으면 여기에 다른 독소들이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훌다 박사는 이 냉매,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거 새는지 꼭 점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폴리어마 비페닐 얘기 많이 들어봤죠? PCB.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 정수기 필터나 세제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이제 독소로 생각해가지고 낭으로 이제 싸버려요. 그 낭종을 만들게 돼요, 몸에.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이거 얼마 전에도 뭐 뉴스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 우리 매트리스 같은 거. 이거 기포 처리하는 모양 만들 때 이거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를 만들면 2년 동안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새 거 하나 사면 2년 동안 그거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그죠? 머리 딱 대고. 폐나 뇌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소. 비소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독극물. 그죠? 비소. 근데 이게 페인트나 천으로 만든 소파, 벽지, 이런 데서 이 비소가 새어 나와요. 그래서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제 증상들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라진. 아트라진은 살충제에 들어간 성분인데 이게 이제 농약 같은 데 사용되다 보면 또 그거로 만들어진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소나 돼지가 또 먹게 되죠. 그런데 그 고기도 이 아트라진으로 이제 오염이 돼서 우리가 먹게 돼요. 동물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대충대충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재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독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나라에서 뭐 얘기하는 안전치 기준에 들어있잖아. 그럼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그 이 수많은 독소들이 조금씩 들어가지고 몸속에서 독소 칵테일 효과를 일으켜요. 섞여가지고 어떤 증상이 일으킬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몸속에 이런 독소들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훌다 박사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자연인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 나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뭘 하고 있냐면 노프를 해요. 노프. 노프 들어보셨어요? 노 샴푸의 줄임말이거든요. 샴푸 린스를 사용하지 안 하고 물로만 머리를 감아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원래 그 이제 그 뉴스에 한 번씩 이제 노프 얘기 나오면 내가 이제 8년 됐다고 댓글 다니까 사람들이 막 아 냄새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민폐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 제 머리카락 만져보실래요? 아 별로 안 만져보고 싶어. 우리 몸에 이제 이 피지가 그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샴푸를 이용하면 완전히 싹 다 씻겨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또 필요하니까 재빨리 또 몸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지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하루 이틀 머리 안 감으면 머리가 떡 져버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 3일 머리 안 감아도 머리 떡 안 져요. 왜냐하면 물로만 씻으니까 일정 부분의 피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지를 안 만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지가 잘 안 나와요. 물로만 씻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머리도 만져보면 린스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미용실 가면 맨날 이제 감탄한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물로만 씻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고 또 흰머리 안 나는 것도 혹시 뭐 노프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는데 흰머리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머리 기신 분들은 좀 노프 하기가 조금 힘든 점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참으면 저도 한 달이 힘들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체질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 뒤에부터는 이제 머리가 떡이 안 지고 머리 감기도 쉬워져요. 한 달 동안은 머리 떡이 져가지고 감는데 애먹었어요. 뭐 비 가지고 막 빗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적으로 독소가 굉장히 심해지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2000년도 들면서. 뭔지 모르죠? 여러분, 쓰레기 시멘트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1990년도에 여러 기업들이 막 줄도산하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시멘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산업 폐기물이나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업 폐기물, 폐타이어 온갖 나쁜 것들을 태워가지고 시멘트 재료에다 썼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우는 불 일으키는 그 재료로도 쓰고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 시멘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걸로 이제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뒤로 10년 뒤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가 한 850만 호가 지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 아토피 유병률이 13배가 증가해요. 13배면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때 좀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토피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토피 걸린 사람도 없었고, 나중에 2000년도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데, 그전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아말감, 그거를 떼우면서 이제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시멘트 쓰레기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새집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그때부터 나왔어요. 옛날에는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새 아파트 이제 보수 수리하는 거 이제 그 하러 좀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말씀이 새 아파트 가면 한 7층만 올라가도 화분이 못 자란대요. 식물이. 독소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층일수록 그 독소의 농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미라에서 제가 피부 관리실 할 때 젊은 부부가 이제 저한테 이제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남편은 얼굴 관리한다고 받고 와이프는 이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원무과에 근무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애기도 어리고 또 막 살림하고 해야 되니까 완전 만성 피로에다가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몸 푸는 걸로 치료를 받았었는데 한 날은 이제 좀 있으면 그때 밀양에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새 아파트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생각했죠. 큰일 났다. 뭔 사고가 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아파트 새로 들어간다는데 들어가지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 2, 3주 지났나? 뒤에 이제 남편이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부인은 왜 안 와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어,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는 거예요. 의사는 모르면 무조건 스테로이드야. 스테로이드는 그 우리 호르몬제죠. 그거 많이 먹거나 맞으면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신랑 보고 그랬어요. 쓰레기 시멘트 얘기해주고 새 아파트 들어가면 그 아파트 독 빠진데 10년 걸려, 10년. 그래서 새 아파트 좋다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파트 가고 싶으면 지은 지 10년 지난 아파트 들어가든지 쓰레기 시멘트로 안전 아파트 들어가든지. 그래,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 눈 났을 때까지만 뭐 저까지 가 있든지 해라. 이러니까 막 신경이 내더라. 애도 어리고 한데 지금 문제 나오냐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무서워요. 그 시멘트 쓰레기에서 나온 독소가. 그런데 그 산업 폐기물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맞으니까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올해 국회의원이 시멘트 등급제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이제 집 짓는 건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을 냈는데 그 뉴스를 봤는데 통과됐다는 뉴스를 지금 아직 못 봤어요. 로비가 막 들어가겠죠. 통과 못 하도록. 나중에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해가지고 검색하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이거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암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을까요? 쓰레기 시멘트가 분명히 큰 몫을 했을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장에 여기서 이제 홀다 박사가 건강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글을 하나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단 두 가지 문제, 기생충과 오염물질. 우리 몸은 돌과 분비물을 만들고 부종, 염증, 양성 종양을 일으켜 결핍과 장애 발생, 마침내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 그래서 첫째, 모든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박멸하고 두 번째, 음식과 몸에 바르는 제품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미 형성된 담석, 결석, 분비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초와 특별한 음식을 이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치료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한테 맡길 일은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라. 그리고 뭐 전적으로 무조건 의사한테 맡기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의료계는 원인보다는 증상 제거, 결과 제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의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의 메인 하이라이트는 통증 질환과 비통증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에서는 원래 이제 통증 질환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뒤에 비통증 질환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증 질환은 발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오는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재를 편집할 때 카페에 일부 올려져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제가 책에서 편집하고 그걸 두 개에서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책하고는 좀 순서가 좀 틀려요. 틀려도 그냥 교재 있는 대로 해서 교재 따라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132페이지.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132페이지 펴주세요. 자, 관청년생 고혈압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게요. 한번 볼까요? 고혈압은 부신의 카드뮴, 아까 그 수도배관, 이런 또 치아, 때운 치아, 이런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카드뮴이 신장을 괴롭혀서, 이제 부신과 신장을 괴롭혀서, 고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은 부신이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그게 카드뮴이 쌓여가지고 고혈압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신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냐면 신장 우리 좀 이따 공부를 할 건데 신장 결석이 세뇨관에 꽉 쌓이게 되면 심장이 이제 신장으로 피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걸러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세뇨관에 결석이 막 박혀 있으면 심장이 더 세게 밀어야 돼.
심장으로 피를 보내려면. 그러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신과 신장이 고혈압에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경우 있는데, 나중에 신장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유는 일단, 카페인 섭취를 줄여라. 피곤하다고 자꾸 커피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대신에 많이 피곤하면 아르기닌 이런 걸 500ml 정도 아침에 복용을 하라. 커피 대신에. 그 다음에 아연 도금한 소드 파이프를 PVC 파이프로 교체를 하라. PVC 파이프 여러분 보셨습니까? 회색으로 된 플라스틱 배관, 그게 PVC예요. 됐었으면 수도 배관은 그걸로 하셔야 돼요. 네? PVC 검색하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녹색, 회색 그 파이프.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청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고혈압을 잡는 데는 이 신장 청소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고혈압이신 분들 신장 청소하시면서 혈압 체크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장 청소하면서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 약을 예전에 똑같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혈압 체크하면서 혈압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혈압약을 줄여 나가면서 신장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C를 복용하고 복용해서 곰팡이 독소를 제거를 해라. 그리고 치아 청소 좀 하고 혈압약 줄여야 되고 그 밑에 이제 피부 발진, 피부에 문제 생기는 거는 아까 그 에이즈 바이러스 얘기했죠. 흉선에서 병원 검사에서 안 나온다고. 벤젠하고 장어충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고요. 또 효모균, 모든 시판 비누, 세제 이런 데 이제 이 칸디다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피부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피부 발진. 그다음 코발트, 독소죠. 비누, 역시 로션, 탈취제. 특히 애들 기저귀에 수은이나 탄력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다가 애들 피부가 벌겋게 되기도 해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이 문제인데 이제 우리 귀금속 이런 거 부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부 알러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담석 때문에 간이 해독을 못해서 전신에 이제 독소가 피부로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이제 오염물질 유입을 좀 줄여야 되고요. 제퍼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제 제퍼라는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기생충 세균을 좀 죽여야 되고 또 간 청소를 반복해서 독소를 빼내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불면증 한번 볼까요? 불면증 입장에 우리 몸은 원래 이제 암모니아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요소로 만들어서 이제 배출을 시키거든요. 근데 기생충이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가지고 요산을 암모니아로 바꿔버려요. 암모니아는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게 내려오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있는 분들 기생충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생충이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든다. 오르니틴이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얘가 그 간 해독 작용도 하면서 잠을 좀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 아르기닌도 같은 작용을 하는데 얘는 반대로 각성제라서 밤에 잘 때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오르니틴은 자기 전에, 아르기닌은 아침에. 질초근이나 황금이 또 수면을 보조하는 약초이기도 하고요. 또 기생충 청소를 해야 되고. 불면증 내용 추가된 걸 보면 그 그래서 여기 나왔으니까 기생충 청소할 때 명현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명현 반응이 뭐냐면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증상들이죠. 주로 어떤 때 많이 생기냐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기생청소 제일 처음 했을 때 한 3일 정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도 없고 완전 몸살 난 것처럼 부풀려 있었는데 이게 기생충이 딱 이제 죽으면 장에 있는 기생충들은 대변을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구멍이 없는 신장이나 이런 간이나 이런 데 있는 기생충들은 우리가 기생충 청소해가지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썩어요. 썩는데 면역력이 좋아지고 백혈구가 가지고 빨리 없애버리면 면역반응이 안 생기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들이 가서 막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먹으러 싸운단 말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균은 여러분들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만들어요. 아까 프로필 알코올이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디움균도 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 이런 걸 멀리 해도 몸속에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있으면 프로필 알코올이 생겨요.
그래서 장호층이 성충으로 자라나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스페로길루스는 아까 곰팡이 독소 이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이제 면역 반응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생청소할 때 면역 반응을 좀 줄이려면 백혈구가 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혈구 보조제라고 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셀레늄, 게르마늄, 비타민 C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여주면 백혈구들이 굉장히 활동이 왕성해져요. 제재로 된 걸 먹어도 되고요. 음식으로 된 거 보면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브라질 땅콩 지금 뭐가 정확하게 뭐 들은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브라질 땅콩이나 로즈힙 로즈힙이라고 검색해 보면 빨간 거 조그만 이제 열매 같은 게 있어요. 그 로즈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장 청소할 때 들어가는 수국뿌리 요 세 가지에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먹어도 돼요. 어쨌든 기생충 보조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다. 그거 면역력을 끌어올리려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세균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럴 경우 이제 대장 청소를 해야 돼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대장 청소가 이제 대장을 청소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제 세균 청소예요. 세균 죽이는 거. 기생충을 죽이고 이제 대장 청소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 청소. 그리고 극심한 불면증이 올 때는 기생충 청소, 대장 청소를 같이 하시고 또 오로니틴 또 여러 캡슐 좀 먹고 멜라토닌 같이 좀 드시고 잠자기 전에 비타민 B 종류는 드시지 말라고 하네요. 자, 오른쪽에 아까 여드름, 선모충이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밑에도 근육병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근육에 기어 들어가지고 이런 통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녹내장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원인인데 고혈압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당뇨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췌장에 체중 흡충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당뇨를 유발시켜요. 췌장 흡충은 소고기나 유제품 같은 데서 그 알이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탄올,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통해서 우리 메탄올이 몸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마 그 홀다 박사는 췌장 흡충이 HA 바이러스라는 거를 몰고 다니는데 얘가 당뇨의 진짜 원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췌장 흡충이 몰고 다니는 이 HA 바이러스. 자, 그 밑에 보면 췌장이 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 있죠. 네. 기금속 하고 다니시면 췌장에 금이 많이 쌓입니다. 안타깝게도. 밑에 추가적인 견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카페지 바동님이 적으신 건데 글루텐을 함유한 밀과 다른 곡식들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글루텐 들어보셨죠? 외국에는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 코너 따로 있을 정도로 글루텐이 문제되긴 한데 글루텐이 뭐냐면 씨앗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냥 곡류나 견과류. 이 글루텐이 왜 들어있냐면 씨앗이 나무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옆에 바로 이제 싹이 나고 이러면 저희 어머니 나무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씨앗이 바로 발육을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디 딴 데 굴러가서 피어나라고. 그래서 씨앗에는 항상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글루텐이 장에 안 좋은 부담을 줘요. 특히 소장.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크론병 많이 걸려있죠. 크론병. 소장이 썩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글루텐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이 글루텐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돼요. 글루텐이 췌장에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제 우리가 근데 쌀이 우리가 주식이잖아요. 밥을 해 먹잖아요. 밥이 찰지잖아요. 그죠? 그 찰진 게 글루텐 때문이에요. 글루텐이 많이 들을수록 찰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암남미라고 들어보셨어요? 태국쌀.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그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밥알이 또글또글 굴러다니니까. 이 암남미가 글루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찰지지 않고 맛없다고 안 먹는데 당뇨 환자나 크론병 있는 분들은 이 그냥 쌀 말고 암남미를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밑에 독감.
독감의 원인이 인플루엔자죠.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의 숙주가 살모넬라예요. 살모넬라. 살모넬라가 인플루엔자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살모넬라 감염이 되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변질된 유제품, 아까 또 뭐 계란 제가 달걀 껍데기 얘기했는데 달걀 껍질도 살모넬라가 거의 대부분 다 항상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계란 물에 씻어가지고 또 이제 넣으면 또 오래 빨리 상하죠, 그죠? 계란 껍질을 싸고 있는 그 막이 벗겨져가지고. 역시 이제 제퍼를 사용해서 세균을 죽이고요. 대장 청소, 아까 세균 죽이는 거를 했죠? 대장 청소를 해라. 그래서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루골 요오덱을 좀 먹어보면 빨리 나와요. 도움이 돼요. 루골 요오덱이 살모넬라의 특효거든요. 자, 비만 체중 과다. 야, 이 여자분들 좋아하는 얘기 나왔죠? 이거 보면 이제 살 빠질 수 있을까? 아, 있을까? 자, 오른쪽에 그 원인 한번 볼까요? 난소, 췌장, 갑상선, 부신, 뇌의 포만 jun추, 간. 여기에 금과 세균이 침범했었다. 금 나왔어요. 골드, 골드. 금리, 보석, 금반지. 제가 하시라. 살 빼고려면. 그리고 디옥트산. 이거 디옥트산이 뭐냐면 그 중금속 빼내는 필레이트 요법 할 때 쓰는 재료예요. 디옥트산. 이런 거 이제 몸에 몸속에 쌓여 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빼내줘요. EDTA하고 디옥트산. 병원에 가면 그 이제 킬레이트 요법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그 제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신장 청소가 독소 빼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장 청소 하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제퍼를 해서 그런 세균들을 잡아줘야 되고 역시 대장 청소, 간 청소. 그리고 시판하는 음료수 같은 거 될 수 피하고 직접 갈아서 먹어라. 공장에서 만드는 거 팔지 말고 그리고 곰팡이 핀 음식 먹지 말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뒤에 또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지금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다만 조금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통증 뒤에 가면 이제 통증 그 부분 한번 볼까요? 통증은 144페이지죠. 144페이지 보면 이제 요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허리, 고관절, 무릎 등등 허리 아래쪽에 있는 관절의 통증은 신장결석이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신장결석.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이 결석이 뾰족뾰족하거든요. 얘네들이 그 세뇨관을 막 자극을 해요. 그러면 신장이 아픈 게 아니고 그 통증이 허리에 있는 근육들을 긴장을 시켜요. 이걸 이제 내장반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통은 항상 신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면 열에 여덟 아홉 번 신허요통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신장이 허해서 오는 요통이라고. 그리고 신장 위치 자체가 요신경이 나오는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결석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무거워지면 신장 하수증이 잘 생겨요. 밑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신장은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지방이 좀 있을 뿐이지 따로 이렇게 다른 장기들처럼 이걸 잡아주는 인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신장 하수증이 잘 생겨요.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서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허리 신경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신장이 항상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저도 신장 청소 3주 처음에 딱 했을 때 그때 항상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일을 하니까 허리가 아팠는데 신장 청소하고 나니까 허리 숙여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등, 목, 어깨 이쪽의 통증은 간의 담석이 원이에요. 간 안에는 담관이라는 관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담석들이 이제 끼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나중에 간 청소할 때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담석들이 단간을 자극하는데 그래서 간이 아픈 게 아니고 간은 아픈 걸 못 느끼죠. 그 자극이 목 주변 근육들을 긴장을 시켜요. 저도 이제 간 청소하고 나서 그 목 디스크가 나왔는데 이제 허리 이하는 신장, 요 위로는 간,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교재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어깨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리버스 숄더라는 별명도 있어요. 간 어깨. 사실 이 통증 질환, 비통증 질환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3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쉬고 나중에 4가지 청소 제퍼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면서 조금 공부하는 걸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병을 넘어서 책을 구입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뒤에는 이제 훌다 박사가 이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훌다 박사님의 이제 그 인간미가 보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따로 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적어놨을까. 노인분들이 그렇죠. 식사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런 뇌 쪽의 문제 어, 이런 것도 생기고 그죠? 혈압이나 빈혈 문제도 있고 심장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계세요. 책에 보면 오늘 제가 설명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뽑기만 뽑아놨어요. 요실금, 소화불량, 또 변비, 그죠? 그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으라 해서 식단까지 짜놨어요. 여기 보면 지금 떨림이나 진정 같은 것도 노인 문제죠, 그죠? 기력이 쇠약해지고 또 난청이나 불면증, 또 마지막에 죽음에 관한 얘기.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늙습니다, 그죠? 지금 젊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 그 뒤에 이제 암 치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초기 내용이에요. 초기의 암 치유인데, 어쨌든 여기 장우충이랑 프로필 알코올이 만나가지고 이제 오토포스포다이로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오토포스포다이로신이 그 세포를 기형적으로 생성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 암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장우충이 만들어내요. 초기에는 홀다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우충이 저 프로필 알코올 때문에 성충으로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필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책은 이제 마지막 말기 책이거든요. 거기서는 여기에다가 암복합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말기 책에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초기에 장합증과 브로필라피콜은 말기에 가서도 변하진 않아요. 그건 똑같아요.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장흡충이 굉장히 독한 놈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생충 약촉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생충 청소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완동물도 기생충 청소를 같이 시켜라. 거기에 대해서 기생충 청소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밴드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폴라톡신, 또 이제 관련이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여러분은 뜬금없이 지금 에이즈 얘기를 나오니까 이게 왜 나올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동성이 아니라도 에이즈가 생긴다는 거, 그죠? 장우충하고 벤젠 때문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어. 이 벤젠은 우리가 팝콘이나 콘칩, 현미 같은 거 먹으면 그게 곰파이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름이 지랄레론이에요, 지랄레론. 이름 좀 지랄 같죠? 지랄레론이라는 곰파이 독소가 벤젠 해독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벤젠이 흉선에 가서 쌓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팝콘, 현미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흉선에 벤젠이 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유는 곰팡이 독소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쌀 씻어가지고 바로 이제 밥 하지 말고 보통 좀 불렸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에. 그때 불릴 때 비타민C 가루 좀 넣고 기다려라. 가루.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티스푼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만 좀 넣고 기다리면 돼. 그러면 곰팡이 독소 해독된단 말이에요. 현미 좋다고 먹을 때도 일반 쌀보다 현미가
곰팡이 독소에 감염된 쌓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껍질 안 깎기 때문에. 그죠? 음. 그 현미가 이제 그런 문제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특히 현미 먹을 때는 비타민C로 곰팡이 독소 해독하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랄을 내면 먹고 지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저는 가루가 없어가지고 일반 알약으로 된 거 약국 가지고 좀 깨달라 해도 뭐 부숴가지고 막 오고 막 그랬어요. 또 이제 일반적인 감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주범이라 그랬죠. 아데노바이러스는 고슴도치 촌충의 난미충, 그리고 옴 진드기, 먼지 진드기. 우리 먼지 진드기 많이 들어 마시죠, 집에서. 대장균. 얘네들가 숙주예요. 얘네들한테 묻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곰팡이가 이제 백혈구를 방해해가지고 이 아데노바이러스 죽이는 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감기가 얼마나 심하냐는 최근에 곰팡이 음식을 얼마나 먹었냐에 달려 있어요. 곰팡이 음식 많이 먹으면 감기를 심하게 하고 오래 가요. 안 먹었으면 빨리 낫고. 곰팡이 독소가 백혈구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세계도 좀 볼게요. 에프타인바 바이러스는 췌장 흡충이 몰고 다녀요. 그러면서 감기나 피로를 만들고요. 그다음 헤르페스. 여러분 헤르페스 유명하죠? 알죠? 헤르페스는 시겔라라는 대장균이 몰고 다녀요. 또 해충.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을 만들죠. 그리고 소아마비는 아까 분선충, 편두통에 나오는 분선충. 분선충이 숙주예요. 또 해충, 선충이 분선충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소아마비에 걸리면은 안에 그 분선충이나 전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콕사기 바이러스, 우리 사마귀 만들고 하죠, 그죠? 콕사기 바이러스. 이거는 박테로이드 프라질리스라는 세균이 몰고 다니고요. 또 해충이 또 숙주예요. 또 뇌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콕사기 바이러스가. 자, 그래 어쨌든 감기 걸리면 우리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왜냐? 비타민 C가 곰팡이 독소를 해독을 하니까. 그 간에 쌓여 있는 곰팡이 독소를 빨리 해독을 해야 면역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 비타민 C 막 퍼넣어야 돼요, 입에. 비타민 C 메가도스 같은 거, 메가도스 요법 같은 거 보면 한 번에 12,000mg 먹기도 해요. 1000mg짜리 12개까지도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몇 끼니마다 한 4개씩 먹는 메가도스 요법을 한 몇 개를 해봤거든요. 몸이 좀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대신에 비타민 C가 수산염, 신장결석의 수산염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신장결석 결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 괜찮아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서 백혈구도 그렇고 비타민C 들어오면 서로 데리러 가려고 난리예요. 물 좀 자주 마시고 소변 좀 자주 보고 또 신장 청소해 주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예, 네 가지 정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하고 싸우고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 독소들로부터 몸을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아 청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한데 제일 골치 아픈 문제죠. 치과에서 또 재료들 자체가 그 금속 치아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요. 뭐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그 치과 의사분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음.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텐데 아직도 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치과 문제.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속으로. 수온이나 중금속 같은 게.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개선, 먹는 거 좀 바꿔라. 될 수 있으면 공장에서 나온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직접 좀 그냥 만들어 먹고 신선한 재료 사다 먹고 좀 그렇게 해라. 그럼 몸에 대한 정화, 세제, 로션, 저처럼 이제 노프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냄새 안 납니다. 머리 부드러워요. 몸에 바르는 것 이런 거 좀 독소가 없는 걸로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이제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거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음식 음료수 만드는 방법도 다 있고 물론 귀찮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내 몸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럼 몸이 더 건강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거야.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좀 편하려고 막 이래 만들어지는 거 사다 쓰고 하다 보면 그만큼 내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집안의 정화, 아까 집, 이제 뭐 섬유유리나 뭐 이런 거 가스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싱크로메다 만들고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라는 박사님이 1920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이제 바이러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배율 현미경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암 바이러스라는 걸 찾아냈어요. 암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찾아냈는데 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전자에너지를 가진 주파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폭해가지고 인체한테 직접 주입을 시키니까 이 바이러스가 파괴되더라. 그래서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라는 걸 만들어요. 이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1934년에 파사데나 병원이라는 데서 말기암 환자 16명이 자원 실험을 해요.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16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주파수 발생기로 3일에 한 번씩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더만은 3개월이 딱 지나니까 14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16명 중에. 그리고 한 달 더 지나니까 나머지 두 사람도 완치가 됐어요. 16명의 말기암 환자가 4개월 만에 전부 다 나서 왔단 말이에요. 라이프 주파수기로. 그래가지고 이때 이 실험을 주관한 이제 밀 뱅크스 존스 박사가 세상에 알리려고 이제 다음날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의문의 약물의 독극물로 사망을 해요. 이분이. 사망을 하고 그 연구 자료 발표문을 모조리 누군가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연구소가 원인 모르는 화재에 다 불이 타버려요. 그리고 라이프 주파수 부품도 전부 다 도난을 당해버려요. 뭔가 있죠, 그죠? 이런 게 만약에 세상에 나오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예. 제약회사나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현재 미국에서 군수품 다음으로 큰 세력을 가진 게 제약회사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지혈 그 수치가 자꾸 낮아지는 게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이에요. 그 고지혈적 약을 많이 먹기 위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정상 수치를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예? 고지혈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훌다 박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플러스 자기 나이가 돼야지 면역계가 튼튼하다, 건강하다, 강하게 유지하다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220, 병원에서 220에서 요새는 200까지 아예 떨어뜨려놨을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요. 음식에서 들어오지만 6, 70%가 간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음식보다 몸에서 만드는 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면역계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서 무너지면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암 환자는 엔간해져 안 죽어요. 암 환자로서 계속 살아남아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고지혈증 약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정상 수치를 로비를 통해서 자꾸 낮추고 있어요. 고지혈증 그 계속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 스마트폰 앱에 보면 그 라이프 박사가 만든 거는 광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였는데 지금 그걸 똑같이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못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소리라든가 전기로 이 라이프 주파수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앱에 보면 이제 소리라는 그 라이프 주파수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애플 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애플 스토어에는 있는지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깔아가지고 보세요.
단톡방에 보냈는데 Z 앱이라고 하거든요. 애플 스토어에 있는 분들은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혹시 이 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Z 줄 긋고 APP Z 앱. 이게 무료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예요. 이건 소리로 하는 건데 제일 위에 부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여러 가지 별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감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감기가 영어로 콜드예요, 콜드. 콜드 검색해 보면 콜드 1, 2, 3, 그다음 콜드 4, 또 관련된 이제 주파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콜드 1 한번 클릭해 볼게요. 콜드 1 클릭하면 밑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쭉 써져 있죠. 이게 감기하고 관련된 주파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누르면 왜 어디가 삐냐? 그냥 다른 거 눌러볼게. 누를 때마다 꺼진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앱이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자꾸 꺼져. 소리 나죠? 이게 주파수 소리예요. 한 주파수당 3분이거든요. 라이프 주파수기는 무조건 3분이에요. 그럼 그 밑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럼 3분 뒤에 그 주파수가 밑에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파수가 10개 있다 그러면 3분씩 해가지고 30분 동안 소리가 바뀌면서 나오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그거와 관련된 이런 병이 치료가 돼요. 그 세균이 죽든지 기생충이 죽든지. 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데노바이러스 검색해가지고 나오면 아데노바이러스 주파수 누르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몸속에 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죽어서 감기가 나아요. 어. 그 이어폰으로 듣지 마시고요. 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 진동으로 해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외 같은 데서는 좀 효과가 떨어져요. 소리가 커져버리니까. 방 같은 데서 창문하고 문 같은 거 닫아놓고 들으시면 돼요. 차 안에서 들으셔도 되고. 대신 운전하면서 듣지는 마세요. 몸속에 어떤 증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ZAB라는 게 있다, 무료로. 자,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청소 얘기 하도록 할게요. 10분간 쉬시고요. 15분에 뵙겠습니다. 면역계. 우리 면역계에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돼.